좋아요, 구독! 오늘 핫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오르는 물동량과 업황 개선 기대감에 조선주와 해운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해상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양호한 지표가 나왔고요. 조선주는 성가 상승과 업황 개선 등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흥하해운과 YN텍, HD 한국조선해양 등의 종목에서 강세가 관찰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차장님 먼저 지수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6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글쎄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가 그동안에 상승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만 거의 11조 가까이 매수를 할 만큼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 깨지고 있어요. 거래소 쪽 보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3,300억가량 파는데 그동안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전기전자 매도가 요 며칠 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끌어올렸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이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외 업종들도 다 매도를 하고 있어요. 화학도 800억, 의약품도 320억, 유통도 260억,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8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거의 전 업종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기관도 외국인들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합세해서 같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가고 있는 게 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개인 쪽으로의 매수세가 몰리는 과정에서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코스피보다는 좀 낮습니다. 아직까지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고점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900에 부딪혀서 이러한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미국의 지수도 완벽하게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피크아웃을 했다. 라는 부분들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쉬어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자에 집중됐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다른 섹터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는 쉬어가지만 조선주들은 요즘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성가 상승 등의 호재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섹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일단 3차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창 호황일 때 대비해서 자산 가치, PBR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산 대비했을 때 주가의 수익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그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손익분기점, 우리가 BEP라고 하죠. 맞추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빠르게 돌아서면서 2020년부터 시작된 카타르 쪽에 LNG선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수주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배가 이제 인도되고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3분기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점점 더 빠르게 이런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을 못 맞췄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한화오션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바뀐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신조성과라던가 이런 분위기들을 맞춰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성과의 주도권이 조선소에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글로벌 조선사들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살아남은 업체들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죠. 힘든 구간들을 거치면서 조선사들은 줄어들었는데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박 인도도 역시나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2년 아까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선박들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살아남은 메이저 조선사들이 이런 것들을 독식하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살아남은 업체들은 없었기 때문에 메이저 조선사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와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또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러우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될 텐데 그런 흐름 속에서 LNG 이런 쪽으로 발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쪽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성가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선사들만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신조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조선 업황이 흐르고 있다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 성과도 올라가고 있고요. 메이저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조선주 전반으로 화색이 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운주 어제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해운주 섹터가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흥하해운은 급등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조선하고 저희가 해운 쪽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두 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해운 쪽이 완벽하게 시황이 턴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쪽의 물동량이라던가 어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운임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중국에서 리오프닝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교류가 이제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굉장히 친하게 손잡고 시진핑과 바이든이 손잡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 경기 부양으로 인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그런 좀 테마성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종목들은 사실상 별 움직임이 없는데 흥하해운 같은 쪽들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네. 급등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작년에는 사실 매출 급증하고 영업이익도 대폭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액체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상 운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도 곁가지로 조금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워크아웃을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워크아웃을 졸업을 하면서 주력인 케미컬 탱커 부문의 계약이라던가 확대가 되는 부분들 나타났고요. 신규 거래선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경쟁력 있는 선대 구축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런 실적의 개선을 이끌어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면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대비해서도 한 4.6%가량 하락한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주요하게는 이제 중국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북미 쪽도 누선 운임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서는 상황이 될지는 지금 조선 쪽의 신조선가, 특히나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LNG 운반선 이런 쪽들과는 약간의 다른 개념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와 해운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모멘텀적인 측면이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면요. 일단은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적자의 늪을 벗어나서 이제는 좀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2분기 전망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또 수주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부가 가치 선박에 수주가 예상되는 기업이 어딘지 어떤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LNG 운반선 이런 쪽에서 중국과는 차별화된 수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량 전체로 봤을 때는 중국이 많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를 어디에서 창출해내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LNG 운반선이라던가 메탄올 같은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 좀 특화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될 것 같아요. 네. 비록 지주사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진 기업들 보면은 현대중공업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회사들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래기술사업 이런 쪽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현대사모중공업의 수주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거의 모든 조선사 통틀어서 가장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사무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21년도와 22년도에 수주한 고부가 가치 선종 LNG 캐리어선 그리고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쪽들이 마진이 가장 빠르게 좀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조선 쪽이 거의 85%입니다. 거의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이 조선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더불어서 그린 에너지, 해양 플랜트 전부 다 미래 산업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분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신조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조선 3사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현대 미포조선 이런 쪽들은 실적의 개선 폭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6개의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야 돼요. 현재는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다 교체 선박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와 더불어서 향후에 메탄올 선박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현대사무중공업에 도크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디로 넘어올 거냐?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로 갈 거기 때문에 꽉 채워놓은 수주를 보유한 종속회사가 있는 상태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LNG 쪽에서 또 보유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지만 물론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